비오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날 영정 사진 앞에 낯선 여자가 등장했죠. 가족은 그 여자를 본 순간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만 바라보던 여자. 그런데 아버지의 락커에서 발견된 한 장의 편지. 그 편지에 적힌 단 한 문장이 모두를 무너뜨렸습니다. 미안하다 말하지 못했구나.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분 누구세요? 가족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여기 서 계시죠? 장례식장 입구에서 누군가가 던진 말이 공기를 찢었다. 문가에 서 있던 여자가 움찔했다. 검은 코트 자락이 떨렸고 축축해진 눈가가 순간적으로 아래로 향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가느다란 창처럼 그녀를 향해 꽂혔다. 누군가는 속삭였고 누군가는 대놓고 눈길을 피했다. 박도윤은 영정 앞에 꼿꼿이 서 있다가 소란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 틈 사이로 한 여자가 보였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낯선 얼굴.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의 긴장 때문인지 어깨가 유난히 조용히 흔들렸다. 그녀의 존재는 장례식장의 조심스러운 공기와 어울리지 않았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혼자였다. 가족분이세요? 한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여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숙였다. 그것은 인정도 부정도 아닌 그저 말할 수 없음의 표시처럼 보였다. 도윤의 동생 미진이 다가왔다. 오빠 누구야? 아버지 친구분? 아니면 회사 쪽? 도윤은 말없이 그 여자를 바라봤다. 아니, 처음 보는 분이야. 여자는 영정 사진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조명이 반사되어 그녀의 눈에 고여있는 슬픔이 드러났다. 그 표정은 조문객들이 보여주는 예의적인 슬픔이 아니었다. 굳이 숨기려 하지도 드러내려 하지도 않는 오래된 이별의 표정이었다. 주변은 더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상한데 왜 저렇게 오래 서 있어? 가족이면 인사라도 했겠지. 혹시 빚쟁이 아니야? 여자는 그 말들을 전부 듣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살짝 몸을 웅크렸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긴장한 손끝이 코트 소매를 꼭 붙잡고 있었다. 도윤은 잠시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다시 눈길이 그 여자로 돌아왔다. 그녀는 어느 순간 조심스럽게 빈소 안으로 한 발 들어왔다.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조문객들의 시선은 거칠게 요동쳤다. 미진이 재빨리 도윤의 팔을 잡았다. 저 사람 뭔가 이상해. 오빠가 가봐. 도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천천히 그 여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표정이 더 선명해졌다. 그 눈은 슬픔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안쪽에 다른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설명되지 않는 어떤 낯익음. 도윤은 어느 순간 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차렸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숨기며 살았던 말하지 않은 누구인가를 떠올릴 때 느껴지는 막연한 불편함과 닮아 있었다. 도윤 앞에서 여자는 멈춰섰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도윤은 차갑게 물었다. 누구십니까? 그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빈소 전체의 공기마저 낮게 떨리는 듯했다. 조용한 장례식장은 더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마치 다음 말을 기다리는 듯 숨을 삼켰다. 여자의 눈이 흔들렸다.
입을 열려는 듯 했지만 닫혔다.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영정 사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표정만으로도 말하고 있었다. 나는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입술을 떨며 속삭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짧은 속삭임이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아주 작게 갈라지듯 꺾여 사라졌다. 도윤은 그 순간 어쩐지 등줄기를 타고 싸늘한 감각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직감했다. 저 여자는 단순한 조문객이 아니라고. 장례식장 복도 끝 자동문 옆에 놓인 회색 플라스틱 의자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비가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유리 위에 번져서 바깥 풍경은 흐릿한 수채화처럼 번져 보였다. 사람들은 빈소안과 복도를 오가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사이사이 여자가 앉아 있는 자리는 마치 일부러 비워둔 것처럼 넓게 떠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여자의 맞은편에 서서 휴대폰을 보며 웃었다. 요즘은 별사람 다 오네. 아까 그 여자 봤지? 봤지. 저기 앉아 있는 사람 말하는 거지? 고개만 슬쩍 돌려 눈짓으로 가리킨다. 가족이면 저렇게 혼자 있진 않지. 인사라도 하고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기 구석에 앉아 있는 거겠지. 여자는 그 말을 들은 건지 못 들은 건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감싸쥐고 있었다. 코트 자락 아래로 드러난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귓불이 살짝 붉어진 것만이 그녀의 긴장을 대신했다. 복도 끝에서 미진이 나왔다. 종이컵에 커피를 들고 걸어 나오다 여자를 보자마자 걸음을 늦췄다. 잠시 멈칫한 뒤 일부러 눈길을 피하며 옆을 지나치려 한다. 그 순간 여자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저기, 미진이 화들짝 돌아보며 컵을 움켜쥐었다. 종이컵 벽이 살짝 찌그러졌다. 따님이시죠? 미진의 눈썹이 순간적으로 찡그러졌다. 네, 박기찬 씨 따님 맞죠? 아버지의 이름이 여자의 입에서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미진은 대답 대신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검은 코트, 오래된 가죽 가방, 약간 다른 구두 뒤꿈치. 머리는 정성 들여 묶었지만 새벽부터 서둘러 나온 사람처럼 몇 가닥씩 풀려 있었다. 누구신데요? 미진의 목소리는 예의 바른 척했지만 어딘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여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다시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조문 오고 싶었어요. 꼭 와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누구시냐고요. 복도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무심하게 윙하는 소리를 냈다. 두 사람 사이 공기가 약간 치우쳐 있었다. 미진은 장례식장 안쪽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향 냄새에 익숙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이곳의 주인인 듯한 표정. 반면 여자는 이 장소에 끼지 못한 사람처럼 문턱 가까이만 맴도는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여자는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아는 사이였어요. 오래. 모호한 대답이었다. 미진은 다시 한번 눈길을 아래로 내렸다. 여자의 구두 옆 굽이 닳아서 색이 벗겨져 있었다. 장례식장 특유의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그 구두는 유난히도 초라해 보였다. 아버지 회사 쪽이세요? 거래처?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친척이세요? 그것도 애매하게 흐려지는 말끝. 미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표정을 굳혔다. 정확히 어떤 사이셨는데요?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입니다. 이상한 사람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 아니에요. 복도를 지나가던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늦췄다. 눈길이 둘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다. 여자는 두 손을 더 꼭 모았다. 죄송해요. 그냥 마지막으로 얼굴만. 미지는 고개를 젓고 장례식장 쪽을 힐끗 돌아봤다. 안쪽에서는 친척들이 북적이고 있었다. 고모가 사람들을 안내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삼촌은 조문 온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 틈에서 도윤이 영정 앞에 서 있다가 슬쩍 이쪽 복도를 쳐다봤다. 도윤의 시선을 발견한 미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그냥 돌아가세요. 네. 아버지. 미진이 말을 고르듯 잠시 숨을 골랐다. 아버지 장례식 와서 가족이라고 말도 못하는 사람, 솔직히 불편해요. 어디서 오신 건지, 어떤 관계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여자의 눈매가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듯했다. 그럼에도 억지로 웃음 비슷한 것을 띄우려 애썼다. 맞아요, 불편하겠죠. 난 여기 있는 게.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복도의 공기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 몇이 슬쩍 둘을 쳐다보고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귀는 여전히 이쪽을 향해 열려 있었다. 누구래? 모르겠어. 아까부터 서성이는 것 같던데. 낮은 속삭임이 바닥을 스치고 지나갔다. 미지는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툭 떨구듯 던졌다. 비어있는 컵이 철벽 안에서 둔탁한 소리를 냈다. 여기 가족들 다 힘들어요. 아버지 떠나보내는 것도 벅찬데 정체 모를 사람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지는 손가락으로 장례식장 입구 쪽을 가리켰다. 그냥 조용히 가주세요. 여자는 그 손가락 끝을 바라봤다. 잠시 후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 한마디에 담긴 기척이 복도 바닥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다시 의자에 앉지 않았다. 문가로 몇 걸음 옮겨서서 자동문 너머의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검은 우산들이 계속 드나들었다. 안에서는 검은 정장과 한복이 엇갈렸다. 그 모든 흐름에서 그녀만이 아무 쪽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때 안쪽에서 도윤이 걸어 나왔다. 미진과 여자를 번갈아 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형광등 아래 도윤의 얼굴에는 아직 애도의 피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시선이 여자에게 닿자 다시 한번 어딘가 낯익은 모양새가 마음 한켠을 건드렸다. 미진이 재빠르게 말했다. 오빠, 이분 그냥 아버지 아는 사람이라고만 하시는데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도 안 밝히고 계속 서성거려. 나가시라고 했어.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여자를 바라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눈매와 입술선 어딘가가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아버지가 나이 들며 점점 깊어진 눈가 주름과 비슷한 결을 가진 눈매. 어릴 적 가족사진 속 아직 젊던 아버지가 웃을 때의 입꼬리 모양과 닮아 있었다. 잠깐의 침묵. 복도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해졌다. 도윤이 낮게 물었다. 아버지를 언제부터 아셨어요? 여자는 도망치듯 눈을 피했다. 대신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흐릿한 실루엣을 바라보았다. 그 실루엣 뒤로 영정 사진이 작게 겹쳐 보였다. 두 개의 그림자가 유리 위에서 겹쳐졌다가 빛의 각도에 따라 천천히 어긋났다. 오래됐어요. 짧은 대답. 그러나 그 안에 단순히 지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시간의 길이가 묻어 있었다. 도윤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그의 눈동자에는 아직 명확한 의심 대신 불길한 예감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복도의 조명은 여전히 환했지만 세 사람 사이의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한쪽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 있었고 한쪽은 그 이름 바깥에서 문턱만 밟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거리감 속에서 아버지가 평생 말하지 않고 살아온 무엇인가가 천천히 아주 조금씩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자는 장례식장 바깥쪽 자동문 바로 뒤에 좁은 공간에 서 있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비냄새가 흘러들어왔다. 출입하는 사람들은 모두 검은 우산을 들고 들어왔고 그녀 옆을 지나가며 어색하게 시선을 돌렸다. 누군가는 인상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괜히 휴대폰을 확인하는 척했다. 그녀의 존재는 그 공간에서 마치 이방인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된 듯했다. 잠시 뒤 고모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다. 손에 든 부의금 봉투 묶음을 정리하며 빠르게 걸어 나오다가 문가에 서 있는 여자를 보곤 멈춰섰다. 그 눈길에는 당혹과 경계가 동시에 스쳤다. 저기 누구시죠? 고모의 목소리는 장례식장 특유의 낮은 예의와는 조금 다른 분명한 경계가 담겨 있었다. 여자는 급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잠깐 있다가 가려고요. 조문 오신 건 알겠는데요. 왜 이렇게 문 근처만 서 계세요? 고모는 주변을 훑어보며 속삭였다. 혹시 기자세요? 여자는 놀라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대답이 무색하게 고모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여자를 살펴봤다.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부유한 조문객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오래된 의복, 손에는 작은 가죽 가방 하나, 그리고 눈가에 오래 쌓인 듯한 그림자. 제가 좀 바빠서 그런데요. 고모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단단했다. 이렇게 애매하게 서 계시면 사람들이 다 불편해하고 가족들이 신경 쓰게 돼요. 그 말은 예의 안에 쌓여 있었지만 사실상 자리를 떠달라는 의미였다. 여자의 목이 천천히 굳어갔다. 미안합니다. 그녀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자동문 센서가 반응하여 문이 벌컥 열렸다. 바람이 후두둑 들어오고 빗물이 조금 튀었다. 그 순간 몇몇 조문객이 뒤에서 잡담을 하기 시작했다. 아까부터 계속 저러고 서 있네. 누구래? 가족이래? 아니래. 그냥 오는 척하는 이상한 사람 같던데. 여자는 그 말들을 듣고 있었다. 어깨가 또다시 작게 떨렸다. 그러나 어떤 항변도 하지 않았다. 다만 손가방 끈을 더 꽉 쥐었다. 손등의 핏줄이 선명하게 도드라졌다. 그때 장례식장 안에서 삼촌이 나왔다. 도윤과 미진에게 상황을 들은 듯 무표정한 얼굴로 여자를 향해 다가왔다. 저기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삼촌은 딱딱한 말투로 말했다. 여기 계속 서 계시면 곤란합니다. 누구신지 말씀도 안 하신다면서요. 그게 여자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이내 말이 목에서 막혔다. 삼촌은 더 단호해졌다. 조문객이시면 조문만 하고 가세요. 자꾸 서성거리시면 문제 생겨요. 그 말은 그녀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주변 사람 몇이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그녀 편을 들거나 왜 그러냐고 묻지 않았다. 여자는 또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 작은 목소리는 형광등빛 아래에서 더 초라하게 들렸다. 삼촌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그 뒤를 지나가던 조문객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 뭔데 저렇게 계속 있는 거야? 아는 사람이면 가족한테 인사하겠지.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숨어 있는 거겠지. 혹시 뭐 숨기고 있는 거 아냐? 그 말들이 공기 중에서 가볍게 떠다니다가 여자의 목덜미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다. 장례식장 유리문 반대편에 서 있던 도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리 너머로 여자의 옆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낯설지만 어딘가에 익숙한 실루엣. 어릴 적 사진 속에서 아주 잠깐 스쳐본 듯한 어떤 형체. 도윤은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 불편함은 두려움인지 의심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예감인지 모호하게 뒤섞여 있었다. 여자는 결국 장례식장 문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자동문이 닫히자 실내의 따뜻한 공기 대신 차가운 빗소리가 귓가에 가득 찼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서 있었다. 빗물이 코트 어깨에 조용히 번졌다. 그 모습을 창가에서 바라보던 미진이 말했다. 보이지? 이상한 사람 맞지? 아버지랑 무슨 사이래도 명확히 말을 안 하잖아.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문 밖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여자의 등을 계속 보고 있었다. 그 등은 익숙한 그림자 같았다. 기억 속에서 아주 오래전 자신을 안아주던 누군가의 체온 같은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 어떤 감각을 긁어냈다. 그러나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버지에게 그런 게 있을 리 없다고. 하지만 문 밖의 여자는 빗속에서도 쉽게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장례식장 안 사람들은 그녀를 계속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아예 외면했다. 그 무시는 반복되었다. 마치 그녀가 이곳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듯이.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왜 이곳에 와야만 했는지, 왜 이 문 밖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진실이 지금 이 순간 조금씩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도윤도 미진도 누구도 아직은 아무도. 장례식장 바깥 비는 더 굵어졌다. 여자는 코트가 젖는 것도 상관없는 듯 천천히 발끝을 모으며 서 있었다. 우산 없이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멀리서 보면 마치 장례식장의 기척에서 밀려난 사람처럼 보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이 더 정확했다. 비를 맞는 동안에도 그녀는 유리 너머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유리문을 통해 흐릿하게 보이는 아버지의 얼굴. 그 얼굴을 보는 동안 그녀의 눈가에는 한 번도 마르지 않은 흔적이 고였다. 그리고 그 눈물의 결은 단순한 조문객의 슬픔이 아니었다. 그때 도윤이 장례식장 직원에게 무언가를 건네받고 있었다. 서류 몇 장과
작은 열쇠 하나. 직원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인분 개인 락커에서 나온 물건입니다. 가족분들께 전달해 드리라고 해서요. 아버지 락커요? 네. 이번 마지막 날까지 사용하셨다는 기록이 있네요. 도윤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옆에서 미진이 고개를 내밀었다. 뭔데? 글쎄, 아버지 물건인가 봐. 미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시 바깥의 여자로 향했다. 여자는 여전히 비를 맞고 서 있었다. 그 모습에 미진은 혀를 찼다. 저 사람 아직도 안 갔네. 정말 왜 저러는 거야? 도윤은 대답 대신 서류 봉투를 열었다. 가운데에는 오래된 다이어리 한 권과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는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고 손으로 여러 번 만진 듯한 주름이 있었다. 겉면에는 단 하나의 글자도 없었다. 미진이 말을 멈추고 봉투를 바라봤다. 저거 뭐야? 도윤은 봉투를 들어 빛에 비춰봤다.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있는 듯 얇게 꾹 눌린 자국이 보였다. 그리고 다이어리 표지의 한켠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짧은 메모. 미안하다. 언젠가 말하려고 했는데. 도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미진도 숨을 멈췄다. 누구에게 미안하다는 말인가? 무엇을 말하려 했다는 것인가? 그리고 왜 아버지는 그 말을 남긴 채 떠난 것인가? 도윤은 봉투를 열려고 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작은 움직임이 시야에 들어왔다. 비를 맞던 여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유리문 너머로도 뚜렷하게 읽혔다. 마치 저 봉투와 다이어리를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 도윤은 순간적으로 직감했다. 이 봉투와 그녀가 무관할 리 없다는 것을. 그는 봉투를 살짝 오므리고 장례식장 밖으로 걸어 나갔다. 문이 열리며 비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다. 여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젖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뺨에 붙어 있었다. 아직 안 가셨네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조심스러웠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손가방을 움켜쥐었다. 도윤은 조심스레 봉투를 들어보였다. 이거 아버지 락커에서 나온 겁니다. 여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마치 봉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었다. 도윤은 그 표정을 보았다. 그리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감정의 문 하나가 열리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죠? 여자는 숨을 들이마셨다. 말 대신 눈을 감았다.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가는 동안 빗물이 그 위에서 구불구불 흐르다가 턱 끝으로 떨어졌다. 이 봉투, 도윤이 말을 잇는다. 혹시 당신과 관련된 겁니까? 그때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큰 동작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작은 끄덕임은 장례식장 안의 모든 의심과 불편한 감정들을 순식간에 다른 색으로 바꿔놓을 만큼 강렬했다. 도윤의 손에서 봉투가 더 깊이 흔들렸다. 그럼 혹시 그는 말끝을 삼켰다. 어떤 가설이 이미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었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무엇인가 돌이킬 수 없이 달라질 것 같았다. 여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거 저는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건 당신이 열어야 하는 거니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도윤의 가슴 안쪽이 움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만은 숨기지 못했다. 그 목소리에는 내가 이야기할 수 없는 진실과 당신이 직접 알아야 하는 이유가 고스란히 얹혀 있었다. 바로 그때 미진이 다급하게 밖으로 뛰어나왔다. 오빠, 비 맞으면 감기 걸린다니까. 그러다 여자를 보자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또 이러고 있어? 미진의 시선이 도윤 손의 봉투로 옮겨갔다. 그거 뭐야? 아버지 락커에서 나온 건데. 말을 잇기 전 도윤은 다시 여자를 봤다. 그리고 여자의 미세한 떨림 속에서 아버지가 평생 숨긴 어떤 이름, 어떤 관계, 어떤 과거의 흔적이 이 봉투 하나에 응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미진이 재촉했다. 빨리 열어봐. 뭐가 있는지 봐야지. 그러나 도윤은 쉽게 손을 떼지 못했다. 가슴속에서 이상한 두려움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만약 이 봉투 속 진실이 지금까지 살아온 가족의 형태를 바꿔버리는 것이라면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때 여자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거 열면 당신들 가족이 아버지를 다르게 보게 될 거예요. 그 말은 천천히 그러나 날카롭고 깊게 장례식장 현관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도윤의 손끝에서 봉투가 조금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봉투는 도윤의 손 안에서 더 이상 가볍지 않았다. 종이 한 장 들어있을 뿐일 텐데도 그 무게는 마치 가족 전체의 균형추를 통째로 쥐고 있는 듯 했다. 미진이 초조하게 말했다. 오빠, 왜 안 열어? 그냥 열어보면 되잖아.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조금만 기다려. 그러나 미진은 이미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자를 향해 차갑게 향했다. 저 사람 때문에 망설이는 거야? 아버지하고 무슨 사이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봉투 얘기하니까 겁나? 여자의 어깨가 작게 움찔했다. 비를 맞아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다. 그 모습은 누군가에게 항변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어 눌린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 순간 삼촌과 고모가 밖으로 나왔다. 직원이 무언가를 전해주며 안내했고 사람들이 하나둘 뒤따라 나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세 사람에게 향했다. 특히 비를 맞고 서 있는 여인에게 적대적인 호기심과 불신이 섞인 눈빛. 그것은 도윤의 가족에게 더 큰 압박이 되어 돌아왔다. 고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기, 왜 아직도 이러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치 장례식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체가 불명확한 사람을 내보내야 한다는 표정이었다. 삼촌이 도윤 손의 봉투로 시선을 이동시켰다. 그게 뭔데? 아버지 락커에서 나온 건데. 도윤의 말은 여전히 망설임으로 젖어 있었다. 그 틈을 타 미진이 날카롭게 말했다. 삼촌, 고모. 아까부터 이분이 자꾸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랑 무슨 관계였는지는 끝까지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아버지 락커에서 나온 봉투를 보더니 미진은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를 낮췄다.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고모와 삼촌의 시선이 동시에 여자를 향했다. 그 시선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경계와 분노가 섞인 단단한 판단이었다. 고모가 날카롭게 물었다. 박기찬 씨와 어떤 사이였습니까?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대답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목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삼촌은 더 단호했다. 이 상황을 보세요. 우리 형님 돌아가신 날 정체도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가족들 혼란스럽게 하고 뭡니까? 왜 온 거예요? 여자의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시선을 들지 않았다. 고모는 더 강한 어조로 말했다. 혹시 돈 문제 때문에 오신 건가요? 그 말에 사람들 사이에서 묘한 웅성거림이 퍼졌다. 역시, 그러니까 계속 있었던 거지. 속삭임들이 비소리를 가르며 흘러갔다. 그러나 여자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때 삼촌이 도윤에게 말했다. 그거 지금 열어. 도윤은 숨을 멈췄다. 지금요? 그래야 정리가 되지. 괜히 저 사람 말 듣고 망설일 이유 없다. 도윤은 봉투를 내려다봤다. 손끝에서 조용히 떨리는 종이의 감촉. 그 속에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 들어있을 것이다. 여자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지금 여기서 여시면 안 돼요. 그 말은 간절했고 조용했고 떨렸다. 미진이 격하게 반응했다. 왜 안 돼요?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미진아 도윤이 말렸다. 그러나 미진의 감정은 이미 들끓고 있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 가족도 아닌 사람이 무슨 권리로. 미진아, 그만해. 도윤의 목소리가 낮았지만 힘이 실렸다. 그러나 그 한마디로는 이미 커져버린 오해가 가라앉지 않았다. 고모가 다시 여자를 향해 섰다. 말 좀 하세요. 왜 여기 온 거예요? 여자는 손가방 끈을 쥔 손을 꽉 조였다. 손등에 핏줄이 부어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대답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확신을 줬다. 뭔가 숨기고 있다. 조문객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러 왔다. 이상한 사람이다. 삼촌이 마지막으로 말을 던졌다. 형님이 평생 책임지지 못한 사람이면 당당하게 얘기하든가. 그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거의 선고에 가까웠다. 여자의 눈이 그제야 제대로 흔들렸다. 그 눈동자 속 깊은 어둠이 비에 젖은 얼굴 위로 번졌다. 그녀는 이 말이 나올까봐. 그래서 자신이 이 장례식장에 발도 못 들릴까봐. 계속 문 밖에서만 서 있었던 것이다. 도윤의 손이 봉투 위에서 살짝 미끄러졌다. 그는 손가락을 다시 꽉 조였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가. 그의 목소리가 비와 함께 눌린 듯 낮았다. 왜 이 봉투를 숨겼을까? 장례식장 정문 아래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모였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오직 그의 손에 들린 봉투만이 유일한 관심사였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바스락. 봉투 봉인이 조금 뜯겼다. 그 소리에 여자가 갑작스럽게 도윤의 손을 붙잡았다.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울림을 가졌다. 숨겨온 감정이 터져나온 듯 떨렸고 비에 젖은 손이 그의 손등을 꽉 잡았다. 모두가 놀라 그녀를 쳐다봤다. 미지는 분노로 얼굴빛이 확 변했다. 뭐 하는 거예요? 미진이 여자의 손을 뿌리쳤다. 여자의 몸이 비틀리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리고 그 순간 도윤의 손에서 봉투가 완전히 찢어졌다. 안쪽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이 빗물에 젖은 손 가까이로 떨어졌다. 여자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숨이 멈춘 사람처럼 굳어버렸다. 흐르는 빗물과 함께 그녀의 눈동자에서
또 다른 감정이 터졌다. 충격, 절망, 그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눈빛.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걸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은 분명한 고백이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아직 도윤도 미진도 가족 누구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진실이 모두의 눈앞으로 떨어져 버렸다. 찢어진 봉투에서 떨어진 종이는 비에 젖어 가장자리가 조금씩 말리고 있었다. 하얀 종이 위 글씨는 흐릿하지만 여전히 또렷했다. 고인의 필체, 박기찬의 필체였다. 도윤은 놀란 듯 숨을 들이켰다. 미진도 얼굴이 창백해졌다. 고모와 삼촌까지 조용해지며 그 종이를 빼앗기듯 바라봤다. 장례식장 입구의 모든 소리 웅성거림, 빗소리, 형광등의 윙소리까지 순간적으로 멎은 듯했다. 여자는 그 종이를 보지 않기 위해 고개를 돌렸지만 돌아간 얼굴 끝에서 떨리는 숨이 새어나왔다. 그 떨림에는 긴 세월 버틴 사람의 흔적이 있었다. 도윤이 종이를 펼쳤다. 비에 젖은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냈다. 그 안에는 단 몇 줄만이 적혀 있었다. 도윤아, 미진아, 언젠가 말하려 했는데 너희들이 이해해 줄지 몰라서 이 편지를 쓰지도 못했다. 미안하다. 짧은 글, 설명도 변명도 없었다. 미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뭐야 이게 뭐냐고. 삼촌이 종이를 낚아채듯 손을 뻗었다. 그러나 도윤은 빠르게 종이를 움켜쥐었다. 잠깐만요. 그는 손등에 힘을 줬다. 그리고 그 시선은 자연스럽게 여자를 향했다. 여자와 도윤의 눈이 마주쳤다.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오랜 시간 감춘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무거운 그리움이 있었다. 도윤이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가 왜 미안해했습니까? 그 질문은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체념과 혼란이 뒤섞인 한 인간의 솔직한 물음이었다. 여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몇 번이나 말하려다가 삼키기를 반복했다. 그 사이 빗소리가 더 굵어져 그녀의 어깨 위에서 떨어졌다. 고모가 거칠게 끼어들었다. 아니, 왜 가족한테 말도 못하고 이런 걸 남기고 갔겠어요? 이런 사람 때문이지. 그 말은 바늘처럼 여자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삼촌도 이어 말했다. 그래, 명확하잖아. 그냥 책임 못 진 관계인 거지. 여자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떨리다가 가만히 내려왔다. 그 떨림은 어떤 변명보다 더 절절했다. 그때 도윤이 아주 낮게 말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모두가 도윤을 바라봤다. 미지는 놀란 눈으로 오빠를 보며 말했다. 오빠, 지금 무슨? 그러나 도윤은 계속해서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이 있었다. 확인하지 못한 무언가를 향한 두려움. 그리고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 여자의 숨이 서서히 흔들렸다. 그녀는 도망치듯 뒤돌아설 수도 있었겠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오랜 시간 외면한 진실이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듯 그 앞에 놓여 있었다. 도윤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아버지와 오래 아셨죠? 여자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얼마나 오래요? 여자의 눈에 비가 고였다. 20몇 년 정도요. 그 순간 미진이 비명을 삼키듯 말했다. 20년? 뭐라고요? 그럼 오빠가 대학 입학할 때부터? 엄마 돌아가시기 전부터도?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 한 번의 움직임에 미진의 표정이 산산이 부서졌다. 고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불륜이었네. 삼촌도 냉정하게 덧붙였다. 그래. 보나마나 그렇겠지. 그 말에 주변 조문객들도 웅성거렸다. 아이고, 그런 건가. 저 여자 그래서 계속 서성거렸구나. 그 모든 말들이 여자의 등에 비 오듯 쏟아졌다. 그러나 도윤은 가족들의 말보다 여자의 떨리는 눈동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눈동자 속에는 단순한 관계 이상의 아득한 시간이 담겨 있었다. 도윤이 천천히 물었다. 그럼 혹시 그의 입술이 떨리며 다음 말을 찾았다. 혹시 아버지가 당신에게 어떤 책임이 있었던 겁니까? 마침내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다. 그 순간 도윤은 그녀의 얼굴에서 아버지가 나이 들어 생긴 눈가의 깊은 주름, 웃을 때의 입꼬리, 말없이 상대를 바라보던 그 조용한 시선을 보았다. 미진도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멈췄다. 그녀도 똑같은 것을 보고 있었다. 여자의 목소리가 아주 조용히 하지만 너무 분명하게 떨어졌다. 책임이라기보단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잇는다.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순간 정문 아래의 공기 전체가 산산이 깨지는 소리를 냈다. 누군가 컵을 떨어뜨려 바닥에 굴러갔다. 고모가 입을 틀어막았다. 삼촌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미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저었다. 그리고 도윤은 말 그대로 숨을 잃은 사람처럼 굳어섰다. 여자는 더 이상 울음을 참지 않았다. 흐르는 비와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비는 더 굵어졌고 장례식장 입구 아래는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가 남긴 미안하다는 편지, 그 편지의 주인, 그녀의 존재, 20해 넘는 세월의 빈자리, 모든 것의 중심에는 단 한 문장이 있었다.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아버지의 딸이라고요? 도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다. 비와 함께 떨어지는 말 한 조각. 그러나 그 한마디는 장례식장 입구 전체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미지는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여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증거 있어요? 말만 하면 다해요? 왜 이제 와서, 왜 장례식 날 나타나서? 고모도 흥분한 목소리로 거들었다. 이런 얘기 듣고 가만히 있으라고? 형님이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무슨 딸이야. 이 사람 말만 믿으라고? 삼촌은 차가운 표정으로 여자를 위아래로 훑쳤다. 저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딸이라고 하면 다 받아줘야 하나? 자기가 누굽니다. 말만 하면 다인가? 여자는 그 모든 비난 속에서도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두 손을 가방 끈 위에 얹고 있었다. 손등은 창백했고 손가락은 파르르 떨렸다.
비로 젖은 그녀의 모습은 누가 보기에도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숨기려 했던 진실의 무게가 있었다. 도윤만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얼굴 속에서 찾고 싶은 무언가,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무언가가 지금 그의 가슴을 붙잡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도윤은 조용히 물었다. 이름이 뭐예요? 여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질문은 비난도 추궁도 아닌 인간으로서 처음 건네는 인정에 가까웠다. 여자는 떨리는 숨 사이로 대답했다. 박서연이에요.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미진이 한숨처럼 내뱉었다. 말도 안 돼, 우리랑 같은 성씨라고? 아버지 성을 당신이 왜? 그러나 도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예리한 감각으로 알아챘다. 누구보다 오랫동안 아버지를 지켜보며 쌓인 감각.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모순. 아버지가 성을 써줬습니까? 여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네, 저 서류에는 안 남았지만 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제야 도윤은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다시 바라봤다. 비에 젖어 눌어붙은 종이. 그 안에 적힌 단 4줄의 글. 언젠가 말하려 했는데 너희들이 이해해 줄지 몰라서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는 말이 이제야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미진이 여전히 소리쳤다. 오빠, 왜 저 사람 말에 흔들려? 아버지가 왜 이런 걸 숨겨? 나쁜 선택을 한 건 아버지가 아니라 분명. 그때 도윤이 말을 끊었다. 아버지가 숨겼던 게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 그 한마디에 미진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고모와 삼촌의 표정도 굳어졌다. 도윤은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여자 안이 서연과의 거리가 비 몇 방울 정도로 좁혀졌다. 아버지가 미안해한 건 당신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도윤은 종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못한 채 평생을 지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입술이 열린 듯 닫히고 숨이 끊겨 흘러나왔다. 그녀의 눈가에 새로운 눈물이 고였다. 미진이 절규했다. 그게 어떻게 오빠 입에서 나올 수 있어?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아버지는 항상 우리 편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도윤은 미진을 바라보았다. 동생의 격한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감정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미진아, 우리 아버지를 한 부분만 봐왔던 건 아닐까? 그 순간 장례식장 입구의 조도가 조금 낮아졌다. 비는 더 굵게 내렸고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잦아들었다. 도윤이 서연에게 다가갔다. 말해주세요. 서연의 얼굴이 떨렸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당신에게는. 그 말은 단순한 단서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었다. 진실을 받아들일 결심. 그 결심이 담긴 음성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떨며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비를 맞은 시선이 도윤과 정확히 마주쳤다. 저에게 아버지는. 그녀의 목소리에 숨이 걸렸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비보다 더 깊게 장례식장 입구를 파고들었다. 그 어떤 증거보다 더 강한 시간의 증언. 말만의 고백이 아니라 살아온 날들이 담긴 고백.
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호흡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이토록 절실하고 이토록 조용한 딸의 고백. 그리고 마침내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턱만 밟고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하지만 아버지가 떠났다는 걸 들었을 때 그냥 한 번만 영정 앞에서 그 이름으로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흐느낌도 없이 속삭였다. 아버지라고. 그 순간 도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미지는 아직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오빠, 안 돼. 인정하면 안 돼. 그녀는 오빠의 팔을 잡았다. 이건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일이야. 도윤이 천천히 손을 뗐다. 그의 얼굴은 이미 결정을 품은 표정이었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이제야 보는 것일지도 몰라. 미진의 손이 허공에서 풀렸다. 그리고 도윤은 아주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는 그녀 앞으로 섰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얼굴엔 죄책감뿐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 받는 인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도윤은 한 발 더 다가가 자신의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도윤은 멈추지 않고 말했다. 함께 가시죠. 아버지 앞에. 그 말은 증오도 분노도 피해의식도 모두 지나친 자리에서 나온 한 인간의 결단이었다. 비가 두 사람 위로 떨어졌다. 장례식장의 조명 아래 서연의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흐르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했고 누군가는 반대했으며 누군가는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도윤과 서연 사이의 거리만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좁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좁혀지는 거리 안에서 아버지가 평생 남기고자 했던 미안함이 조금씩 풀려나고 있었다. 장례식장 안은 한층 조용해져 있었다. 영정사진 앞 촛불의 불꽃이 아주 작게 흔들렸고 향 연기가 서서히 위로 피어올라 천천히 사라졌다. 울음과 위로, 분주함과 인파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 고요만이 남아 있었다. 도윤이 문을 밀고 들어섰다. 그 뒤로 서연이 아주 작은 걸음으로 따라왔다. 마치 바닥을 밟을 때마다 주변의 공기까지 깨질까봐 조심스럽게 발을 굴러놓는 사람처럼 장례식장의 하얀 조명 아래 영정 사진 속 아버지는 늘 그렇듯 고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도윤은 그 미소가 오래전부터 어떤 마음을 숨기고 있었는지 이제야 겨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서연은 몇 걸음 뒤에서 멈춰섰다. 영정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꼭 모아 쥐었다.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처음 장례식장 문가에 서 있을 때의 겁먹은 떨림은 아니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은 괜찮아질 거다라는 위로나 이제부터 가족이 되자라는 선언도 아니었다. 그저 먼 길을 돌아 여기까지 온 사람에게 처음 건네는 따뜻한 허락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음껏 부를 수 없었던 이름을 입술 사이로 꺼내려 했다.
그러나 말은 이내 목에서 멈췄다. 그래서 대신 그녀는 영정 사진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깊게, 천천히, 오래도록 그 인사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던 그녀의 시간, 그녀의 마음, 그녀의 상처, 그녀의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인사였다. 도윤은 서연을 바라봤다. 그 모습은 언젠가 자신도 모르게 잊고 살아온 아버지의 또 다른 삶이 눈앞에서 비로소 한 인간의 무게로 완성되는 장면처럼 느껴졌다. 뒤쪽에서 미진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의 눈가는 아직도 붉었고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감정들이 쌓여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문가에서 아버지의 영정과 도윤과 그리고 서연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 가족의 형태는 누가 정하는 것일까? 피로, 시간으로, 이름으로 혹은 함께하지 못했던 날들의 부채감으로 미지는 답을 알지 못했다. 다만 아버지가 이 편지를 남겼던 이유만큼은 조금 이해할 것 같았다. 그가 남긴 단 4줄의 말. 미안하다. 언젠가 말하려 했는데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평생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그림자였다. 그 그림자를 오늘 아버지 대신 남아있는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영정 사진의 미소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에는 말할 수 없었던 세월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 눈물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빛에 반사되어 조각처럼 흩어졌다. 도윤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 조용히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기 손수건을 내밀었다. 서연은 놀란 듯 손수건을 바라봤다. 그 표정엔 받아도 될까요라는 질문과 정말 괜찮은 걸까요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도윤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두 손으로 손수건을 받았다. 그 작은 천 조각은 그녀에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가족의 온기처럼 느껴졌다. 장례식장은 여전히 고요했다. 아버지의 영정이 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고 촛불은 부드럽게 흔들리며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도윤이 속삭이듯 말했다. 내일 발인까지 계시겠습니까?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누구도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았다. 이제 가족이다라고 선언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자리의 공기, 서연의 손끝, 도윤의 눈빛, 미진의 멈춰선 발걸음, 모든 것이 이미 말보다 더 조용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온전하지 않은 진실을 남은 이들이 조용히 마주한 밤, 촛불은 작게 흔들리다가 안정된 모양으로 다시 서 있었다. 장례식장 문밖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서연의 어깨 위 빗방울은 조금 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다. 그리고 아주 마지막, 서연은 영정 앞에서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입술을 움직였다. 아버지, 아무도 들을 수 없었지만 그 한마디가 장례식장 공기 위에 조용히 길게 머물렀다. 그리고 모든 장면은 조용한 빛 속에서 느리게 닫혀갔다. 가족이란 함께한 시간으로 완성되는 걸까요? 아니면
마주하지 못한 진심까지 품어야 비로소 가족이 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정류장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여운이 남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